국내 개인정보 보호 최신 이슈 가운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DID, 우리말로는 이제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는 기술이 네, 어렵다. 말 예, 어렵네요.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많은 대기업과 기술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기술 연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또 DID는 어제 통과가 됐죠. 전자서명법 이 개정과 또 마이아이디 등과 같은 이제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공인인증서 폐지 그것도 관련된 건가 보네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DID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DID가 어떻게 이제 계정을 발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는 이제 DID 앱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발급 기관에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이 분산 아이디를 발급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DID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이 안에 생성을 합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키, 공개 키, 그리고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공개 키는 자신의 블럭, 여기에 있는 블럭의 주소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을 통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발급 정보가 이렇게 분산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분산 아이디 발급 절차가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기본 구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개인의 신원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반드시 이 스마트폰 본인의 단말기 안에 저장이 됩니다. 개인 키, 개인 키가 여기에 단말기 안에 저장이 되고 그렇지만 네. 뭐 대충 아무데나 놓지는 않고요. 안전하게 시큐어 영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유출되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도난당하거나 뭐 탈취당해서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네, 털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네. 아마도 지금까지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은 도난에 대해서, 탈취에 대해서 다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분실이 훨씬 더 문제가 커집니다. 네. 왜 그런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실명 확인이나 또는 문서 제출, 물품 대여를 위해서 본인의 분산 아이디를 이용기관에 제출을 할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 아이디를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력을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이고요. 이렇게 은행권이나 이런 산업계에 DID가 도입이 되게 되면요. 고객들은 이 DID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계좌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서류 같은 것들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모바일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이것저것 되게 막 뭐 문자 보냈다가 인증 받았다가 되게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창구에 안 갈 뿐이지 앉은 자리에서 한 10분, 20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나 보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DID가 가진 첫 번째 기능은 인증이고요. 인증 과정이 그냥 이것을 로그인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신분증 촬영하고 뭐 이렇게 캠으로 이렇게 얼굴 인증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럼요. 이니셜이라는 그 SK텔레콤의 DID 제품 앱인가 보죠? 네, 앱이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동안 저장해뒀던 개인정보가 저 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 중에서 뭘 제출할 것인지, 뭘 제공할 것인지를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 형태로 해서 그냥 체크해서 공유하기, 제출하기 하면 끝입니다. 그 과정상에서 전자서명 필요 없고요. 별도의 공인증서 로그인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자체로 다 끝납니다. 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앱인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이 아이디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사상이 사실 이 블록체인 DID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이 지금 DID라는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보안도 예전보다 훨씬 뛰어날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난 4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는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준비 중이고요. 사업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이제 공무원증을 DID 어플리케이션을 발급해서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나아가서 장애인증,
네. 운전면허증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무원까지인데 네. 운전면허증까지 가게 되면 거의 전 국민이라고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 범위는 모든 신분증을 아우를 수 있는 아.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되게 편하겠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은 화면과 네. 같이 굉장히 간편한 신분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QR 코드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네. 온라인상에서 그냥 번호 몇 개 입력한 것으로 인증하고 그리고 내 정보 제출하고 증명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 정말 간편해집니다. 통합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선도 시범 사업 블록체인에 있어서 네. 지금 총 10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DID 네. 기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 DID 기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광역시 마찬가지로 DID 기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DID와 같은 네, 인증 네.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이제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역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DID가 기본 플랫폼으로 깔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만큼 이제 DID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산업과 결합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그런 시범 사업들이 이런 비용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 사업들의 결과에 따라서 네. 훨씬 더 확산이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이미 폭발이 시작되기 됐다?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네. 뭔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공사업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으려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흐름의 시대 흐름이 네, 것 같네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병무청의 병무청, 야. 블록체인 간편 인증 앱인데요. 네. 지난 2019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 오픈을 했어요? 네, 이것은 오픈을 오. 했고요. 실제 병무청의 인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앱의 FAQ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이러한 질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휴대폰 분실. 분실한 경우 그렇지. 블록체인 간편 인증을 계속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업체가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네네네. 시범 한번 보죠.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 블록체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자.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블록체인 간편 인증을 계속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다른 휴대폰에서 블록체인 간편 인증을 재등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네. 다시 사고 거기서 까세요. 네. 재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분실했던 휴대폰에서 생성되었던 블록체인 간편 인증 데이터, 사용 이력, 네. 거기서 뭔가 했던 다 남아 있겠지 것들. 네. 남아있지만 네. 개인 키가 예전 핸드폰에 있었기 때문에 네.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들 싹 다 없어졌다고 보셔도 그러네. 무방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럼 나는 이렇게 새로 기기 잃어버리면 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네? 그럼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오. 제가 좀 다른 그 상반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회원 가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아이디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아이디 찾기. 찾기 메뉴를 통해서 아이디 찾을 수 있고요. 네. 또 일부 서비스에서는 다중 아이디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다중 네. 아이디를 좀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1년 전에 A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 케빈이라는 아이디로 가입을 했어요. 네. 1번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3번 아이템을 구매를 한 다음에 1번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3번 아이템은 그냥 인벤토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썼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여유가 없어서 네.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네. 아이디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새로 가입했네. 네,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아이디로 새로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이제 5번 아이템 사서 구매를 네. 했고 또 7번 아이템을 구매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7번 아이템만 쓰고 5번 아이템을 남겨뒀는데요. 네, 네. 이때 갑자기 전에 구매했던 3번 아이템 내가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네. 어떻게 하지? 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네.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다 이렇잖아. 네, 지금까지 다 그래서 이렇죠. 아이디가 다르더라도 분명히 고객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별도의 고유식별자들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앞에 고객 번호로 이걸 통합을 네. 해. 유니크한 뭔가 값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얼마만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진상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느냐 네. 여부는 다르겠지만 네. 본질은 이겁니다.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뭔가 로그를 조작하고 이런 이력을 관리해주고 네. 심지어는 예전의 것들의 기록을 끼워 넣어주고 네,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렇죠. 이런 조작이 것들을 안 되게. 임의로 하게 만들어두면 누군가 이걸 감사해야 되고 네, 그것들을 그렇죠. 못하게 만드는 보완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원장,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블록체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 이제 DID 기술이 적용된 게임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DID 게임을 설치를 하고요. 신원 인증 기관으로부터 네. 인증이 확인되면은 분산 아이디를 발급받습니다. 네. 이렇게 발급을 네, 받으면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생성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개인 키, 방금 생성했던 개인 키는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시큐어 영역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겠죠.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개 키는 자신의 블럭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게임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번 아이템, 3번 아이템 구매해서 1번만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핸드폰을 잃어버렸네. 분실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사야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조치는 이제 스마트폰 구매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설치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똑같이 키가 생성이 네. 되는데 이 키는 절대로 이전에 생성했던 키와 같을 수 없습니다. 프라이빗 키가요? 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둘 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단말기가 다른 거고 분명히 이 안에선 뭐 난수를 가지고서 이 키도 생성을 그렇죠. 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키 안전한 영역에 설치가 저장이 되고요. 네, 네. 퍼블릭 키는 다른 블럭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블럭과 아래에 있는 블럭은 전혀 다른 블럭입니다. 네. 내 거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그건 어. 다른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엔 네, 다른 퍼블릭 키의 주소를 네. 가지고서 5번 아이템 구매, 7번 아이템 구매. 네. 그 다음 7번 아이템을 사용을 하고 다시 또 예전에 구매했던 3번 아이템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3번 아이템을 사용할 방법이 있느냐? 현재 있겠지. 상태에선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네. 몸이 있겠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처음에 발행했던 그 개인 키를 네. 어딘가에 적어두는 것이 또는 파일로 만들어서 어딘가에 만들어두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저장해야 돼. 네, 이거 지금 어떤 블록체인 이제 업체에 가면요, 네. 이것을 잘 인쇄해서 네. 세 번째 서랍 구석에 고의 보관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파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걸 탈취당하면 모든 권한을 다 탈취를 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니까. 예, 화면만 탈취를 하는 것으로 써요. 네. 그래서 서랍에 고의 넣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사도 한번 하고 이제 뭐 정리도 한번 하다가 누가 이게 네. 종이를 찝거나 이러면 네. 그럼 이제 아예 그 내 아이템과 네. 네. 제가 지금은 아이템 정도의 현물성 가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암호화폐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거. 내가 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것들을 이 종이 하나 잘못 보관했다고 해서 날아가 버리면 너무 억울하다. 네.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진상이라도 부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진상 부릴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네. 최근에 자체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네. 니모닉이라고 해서요. 12개의 단어를 내가 순서대로 쫙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사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안 될걸요? 근데 네. 이거 저는 이거 생소하진 않은데 네. 이거를 여기 별도의 제 개인 이메일에 네. 메일펜샵에다가 저장해 네. 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럴 경우 이제 메일을 털리게 되면은 다 당연히 거죠. 털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네. 이 지금 DID라는 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충분히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저희같이 그나마 IT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그 종이를 어디 무슨 뭐저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던 아니면 네. 뭐 어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데 이렇게 보관을 하는 진짜 완전 과거로의 회귀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시스템을 탈피해서 네. 분산해서 다 이런 것들 나누어 관리하자. 탈중앙화. 인데 네.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현재까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그 시큐어 엘리멘트에 저장되어 네. 있는 이 개인 키를 네. 신원 인증 기관의 인증 과정을 거쳐서 네. HSM에 백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네. 유일하다. 현재까지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각각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음.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백업하는 것만이 음. 이러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 보관하는 과정들도 네.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객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그 블록체인의 사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서비스의 이용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지금 많이 이제 입찰 공고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례로 보여주셨던 그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가 HSM 장비가 있었으면 찾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이 키를 물론 다른 아무 데나 저장을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탈취될 수 없다고 보증되는 이런 HSM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있는데 보셨어요 혹시? 아주 못 봤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중요한 시스템의 패스워드를 그 포스트잇에서 써놓은 다음에 여기 소파 옆에 붙여놔요. 그거 저기 탈취당해갖고 해킹되거든요. 야, 그런 HSM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진짜. 네,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게 지금까지의 HSM은 뭐 인증서 몇 개, 뭐 기업에서 사용된 암호키 몇 개 정도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 키들이 지금 한 2KB에서 8KB 정도가 되는데 키들을 일반적인 이제 폴더에다가 파일 시스템에다가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을 하거든요. 키가 5천만 개 이상이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와, 5천만 개면 와. 뭐 우리나라 전 국민도 다 장비 하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대당 뭐 기껏해야 몇만 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행안부에서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5천만 개의 개인 키를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어요. 그거 전자정부? 네. 민원24 쪽에 들어갔고요. 그 지금 기사가 아마 오늘 아침에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관련된 링크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이슈는 데이터 3법이고요. 이 데이터 3법의 내용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그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그리고 제공이 허용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식별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진자의 정보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유출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명화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강북 6번 환자 남 93년생 그러니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비식별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는 그마저도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주가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아예 비공개하도록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 방법은 뭐 가명 처리, 암호화를 포함한 가명 처리나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방법으로 해서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들은 사후에 다시 유출되거나 또는 재식별 시도되거나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가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솔루션들도 좀 발매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의 로직, 그러니까 비식별을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솔루션에 태워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요. 이 솔루션의 기능이 암호화를 포함한 가명화, 연계키 생성,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테이블을 조인해서 어떤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연계해서 어떤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가명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복잡하게 비식별화를 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연계키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 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명화 처리된 데이터, 개인정보가 가명정보지만 제3자에게는 제공이 돼도 되지만 이게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어떻게 암호화 처리해야 되고 비식별화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런 제재들이 따르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소프트웨어, 제가 로직을 가지고서 개념화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식별 추출 과정을 거치고 또 일반적인 로직으로 뭐 범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식별화하고 또 데이터를 결합하고 개인 식별 리스크를 판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보안 엔진, 암호화, 비식별화, 또 키 생성, 키 보호, 암호화 연산, 또 제공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지
그것들을 이런 장비 안에서 수행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제식별이나 유출됐을 때 이 암호키를 가지면 누구한테 제공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구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한 키들을 이 HSM 내에 넣어서 음. 보관하는 경우에 추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안전한 가명 네. 데이터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끝이 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저희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